네, 다음 수업도 기대가 되는데 자 선생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하루 중 가장 많이 활동하는 손과 손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집안일 하시는 여성분들, 어부분들이 환자 많았는데 최근 핸드폰 그리고 이제 젊은 20, 30대 분들은 헬스, 요새 몸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꾸준히 환자분들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 좀 어떠세요? 좀 저도 약한 것 같아요. 손목 그래요? 힘이 약한 편이에요. 네. 저는 자꾸 뭘 떨어뜨리고 네. 뭐 그런 것도 좀.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실망하실 건데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정말 실망스러워. 실망 많이 하셨죠? 심지어는 애도 3명이나 낳았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애 안다 보면 뭐 이렇게 삐끄덕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팔목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없이는 어떻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아프시니까 침 맞고 약 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파스를 달고 사신 분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통증이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방치해서 오래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나중에 만성으로 돼서 관절염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손목 통증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종류 그리고 어디에 해당하는 통증이 어떤 질병인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하나씩 드렸어요. 혹시 본인이 통증 있으신 쪽이나 여기는 참 궁금했다 하시는 부위를 스티커로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 바깥쪽부터 이 손목으로 이어지는 쪽이 아프신 분 있을까요? 오! 여기요? 신기하다. 뭐 있어? 제가 저도 저도 그렇지만 여기 하나 붙였어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여긴 네. 애를 뭐 이렇게 안거나 뭐 무거운 짐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늘 아프다고 제가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요 이제 손목 쪽 이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말 그대로 무리해서 힘줄을 써 생기는 손목 건처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 제가 움직일 때 인대 보이시죠? 이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 건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신 경우가 꽤 있어요. 손목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고 무거운 물건 들거나 네. 손목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 특히 이제 출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받치고 들고. 왼손이 딱 일자로 유지하고서 안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꺾습니다. 그러면 이게 꺾이면서 쫙 오는 거라서 특히 아이들 바닥에 있는 아이들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딱 꺾어 올리잖아요. 그때도 손목에 건초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요걸 딸깍딸깍 요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양쪽 다 좀 증상이 좀 있거든요. 손이 저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 들어봤다, 들어봤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렇게 지나서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까지 이어지는 신경인데 얘를 정중신경이라 부르고요. 이 신경이 마우스를 때 비벼지니까 그게 슬며시 천천히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별 포인트는 엄지부터 네 번째니까 다섯 번째가 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혹시 새끼손가락 아프신 분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제가 새끼 손가락이 사실 이쪽으로 아픈데 가끔 통증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프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 Triangular Fibro Cartilage Complex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TFCC 손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난생 처음 들어요 그거를. 저희도 사실 치킨집 그쵸. 말고는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TFCC 손상이라는 말은 잘 모르실 거고 네 맞아요.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환자군 중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뼈가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TFCC는 여기 보이는 조그만 뼈들 있죠? 총 8개의 수근골이라는 게 있고요. 손가락 받쳐주고 있고 밑에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잡아주는 그 인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FCC입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처럼 이 손목에도 일종의 디스크 같은 거라서 충격을 저희가 이제 흡수해내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TFCC 손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CC. 그러니까 TFCC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처럼 연골이자 또 인대의 역할을 해서 디스크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전교 1등이라서 잘하시네요. 부럽다, 부러워. 요즘은 손목 과사용 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헬스,
구기, 야구나 테니스, 라켓 등을 이렇게 휘두를 때 보시면 이게 휘두르는 딱 부닥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동작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요골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뼈가 넘어지면서 부러지는 경우 골절된 경우도 TFCC라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퇴행성 손상은 역시나 많이 사용해서 이제 TFCC가 파열되는 걸 의미할 텐데요. 척골의 길이가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이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러 연구에서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이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동양인분들은 이 수근골과 척골이 부닥칠 수 있는 찬스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척골이 길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긴 경우인지 아니면 점점 이렇게 자라서 길다는 건지 어떤 쪽인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타고나기를 기신 분이 많고 그리고 TFCC가 디스크자 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끊어지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척골과 요골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오른쪽 환자를 보면 척골이 유난히 길죠? 그 위에 있는 동그란 뼈랑 거의 부닥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TFCC가 손상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성이나 퇴행성으로 TFCC가 손상되면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생기는 통증 말고도 다른 통증이 또 생길 수 있나요? 이 통증 이외에 여러 가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병 뚜껑 돌리기, 문 열기, 기본적인 동작에도 어우 불편해.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요. 손목에서 이렇게 딸깍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아래로 뒤집을 때, 특히 이제 짚으실 때 그런 동작에서 아픈 게 있으면 저희가 TFCC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 나물 짜고 오이 절여가지고 확 짜고 삐틀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또 손목이 이렇게 삐틀 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 쫙, 밑줄 쫙! 손목을 꺾고 비트는 동작은 TFCC 손상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에게 TF 손상이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 TFCC를 구성한 연골과 인대는 퇴행성이에요. 그리고 잘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면은 비틀거나 짜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확한 진단은 MRI, 엑스레이를 찍어보아야 되는데 장비 없이도 검사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직접 제가 한번 만져봐야 선생님 되는데 진짜 요즘에 안 좋았어요. 그럼 한번 나가보실까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나와보실까요? 먼저 가장 손쉽게는 척골와라고 해서 여기 눌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아프세요? 거기 안쪽에가 선생님 뭐가 아파요. 아파요. 자, 이 부위에는 이 척골과 TFC가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 아파 진짜. 네. 두 번째는 척골 연마 검사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쪽이가 진짜 거기가 네. 아프네. 근데 보기만 해도 아픈데요? 어디 제일 아프세요? 선생님 비트는 여기 여기가 같이 아파. 아플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프거든요. 아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척골 충돌도 있고 TFC 손상도 의심되고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짚는 게 아프시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진단을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쓸 수가 없는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목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운동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너무 좋다. 저희 뭐 운동할 때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헬스할 때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과사용으로 인한 이 관절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양 손발 맞대고요. 천천히 두 손 내리면서 쭉 이렇게. 네, 오. 전완근 안쪽 스트레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을 이제 손등을 맞대고 팔꿈치 올려서 쭉 올리면 만드는 거예요. 네, 바깥쪽 늘려주시면은 이런 이제 스트레칭이니까 본인 통증 없을 때까지만 쭉 해주시면은 안쪽과 바깥쪽 같이 편안한 호흡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해요. 사실 저희가 쓰는 반대쪽으로 운동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요거를 했는데 당겨주지만 이렇게 양쪽을 해주시면 양쪽이 좀 풀어진 느낌이 들고 손목을 좀 써야 된다. 그 마우스 많이 쓰시기 전에 네.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시원한데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쭉 늘어나는 느낌도 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손목 스트레칭까지 해보니까 정말 시원한데 이렇게 뭐 노력을 해도
TFCC 손상이 됐다고 하면 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좀 받아야 될까요? 모든 질환이 바로 수술을 하진 않겠죠. 네. 뭐 물리치료, 주사, 약물들 해서 3에서 6개월 그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진행되어서 마우스도 못 쓰겠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손목을 저희가 2mm의 그 조그만 관절 내시경을 보고 있는 거고 이 파란 실은 녹는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약간 틈을 이 실을 통해서 일자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파란 실 2개를 매듭을 하면 봉합이 끝나는 겁니다. 와, 신기해요. 그리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 실은 PDS라 녹는 실이고요. 이 실은 5Y라고 해서 녹지 않는 실이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녹는 실을 쓰면은 그 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면 마지막에 X자로 이렇게 고정돼 보이시죠? 묶었다. 네네. 실을 X자로 크로스해서 눌러주는 식으로 꼬매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를 다 열어서 보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열어서 직접 보고 봉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여기 한 1cm, 2cm 떼다 보니까 흉추도 좋고 출혈이나 감염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네.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허리 아프고 주사 맞고 좋아졌다고 무리하면 또 아프시잖아요. 또 네. 계속. 반복.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어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손목 디스크라고 하는 TFCC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면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침도 맞고인데 생각보다 손목 통증은 간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협골 충돌 증후군이거나 TFC 파열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꼭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손목 통증에서 자유롭게 즐거운 손목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